이번 시간은 이중경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명 중복경매라고 하는데, 자, 이중경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22 타경 1, 2, 3, 4라는 사건 번호로 경매가 진행됨에 있어서 해당 2022 타경 1, 2, 3, 4와 별개로 경매 사건이 하나로 추가로 더 붙는 것을 이중경매 또는 중복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경매와 중복경매가 어느 때 생기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6천만 원이 대출이 있고요. 2번 근저당권자가 3천만 원이 있을 경우, 또 예를 들어서 3번 근저당권자가 1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자, 해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금액으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배당을 한번 제가 임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억에 매각됐을 경우에 1번, 2번, 4번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는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억이라는 돈으로 매각이 됐을 때 배당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6천만 원 근저당권자 받아갔지요. 자, 2번 근저당권 3천만 원 근저당권자 받아갔지요. 그래서 3번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3번 순위의 근저당권자도 1천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 이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억에 매각이 되질 않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매각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제가 가배당 해보겠습니다. 산수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7천만 원을 가지고 배당을 이루어졌을 때 1순위 근저당권자 6천만 원 다 받아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천만 원 근저당권자 어떻습니까? 다 받아가지 못하고 1천만 원만 받아가게 되고 2천만 원은 못 받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3번 근저당권자는 앞순의 근저당권자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3번 근저당권자 1천만 원을 채권을 가진 사람은 배당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 경매라는 부분은 갑을간에 있어서 을이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을은 경매를 신청하는 부분인데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채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는 부분에서 3번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순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을 배당금이 없다고 하면 경매를 신청한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겠죠. 이랬을 때는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차후 배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경매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킵니다. 결국 해당 경매 사건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1번 근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가 어떻겠습니까?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근저당권자까지 돈을 못 받게 되는 취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순위 근저당권자나 2순위 근저당권자가 판세를 보고 특히나 이런 근저당권자는 개인 근저당권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금융권에서의 어떤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본적인 분석함이 있어서 배당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섰을 때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를 예상이 된다면은 1번 건전한권자나 2번 건전한권자나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이 신청해서 이루어져서 2022 타기 1, 2, 3, 4가 아닌 별도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해당 2020 타기 1, 2, 3, 4로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7천만 원에 낙찰됐을 경우에는 3번 건전한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결국은 기각 취소가 됩니다만은 1순위 건전한권자나 2순위 건전한권자가 이를 예상해서 별도의 경매를 신청해 놨다 그러면 해당 사건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순간부터 1번 건전한권자, 2번 건전한권자가 신청했던 이 해당 경매 사건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경매라는 것은 이런 기각에 의한 취소 결정이 날 것을 우려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미리 다른 사건 번호로서 경매를 신청해서 취소되는 걸 막고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인 겁니다. 또 별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예입니다만 이번에는 1번 건전한권자가 1,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요. 2번 건전한권자가 3,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3번 건전한권자가 6,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역시나 1번 건전한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건전한 1순위 건전한권 1,000만 원, 2순위는 3,000만 원, 3순위는 6,000만 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또 우려가 되냐면은 해당 경매 사건이 취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취소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경매 취지에 벗어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취소를 시키는 부분이지만 이 취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의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갑 소유자가 해당 물건에서 경매를 진행시키기가 싫어서 살려보기 위해서 해당 이 근당 1순위 근당 1,000만 원을 다른 금액들이면 소액이 이기에 이거를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번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제를 받았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의 경매 신청한 부분을 철회를 함으로써 취하가 됨으로써 해당 경매 사건은 역시나 없었던 사건으로 취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시나 방지하기 위해서 2번 건전한권자나 3번 건전한권자가 다른 목적물 소유자가 이 1,000만 원을 변제했을 경우에 경매가 취하될 것이 우려돼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해당 경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매를 신청해서 설령 갑이라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1번 건전한 소액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해서 취하를 했더라도 차후에 신청한 이 경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중경매라는 것은 경매의 취소나 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상황 판단에 의해서 별도로 해당 사건의 별개의 사건을 경매로 신청해서 계속 취하와 취소를 방지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입니다.